되는데, 제가 하버드에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 결석이 있어서 오는 환자들한테 저희 의사들이 추천해줬던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성신장 질환의 환자 수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당뇨, 고혈압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둘 다 혈액순환 저하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병들입니다. 신장은 정말 핏덩어리인 장기예요.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데, 당뇨와 고혈압을 치유할 때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증상만을 치유합니다. 당뇨도 보면은 혈당 관리를 하지 혈액순환을 좋게 하지는 않아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고혈압 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혈관이 막힌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혈관을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혈압은 떨어지지만은 그 안에 혈관을 막고 있는 원인은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환자분들이 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가 시작되면은 정기적으로 신장내과에서 검진을 받고 내 신장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끔 예방하는 식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결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성신장 질환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투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투석을 받게 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꼭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기관인데,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독이 쌓이게 됩니다. 독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강력한 해독인자인 칼슘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꼭 칼슘이 있어야 되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고, 관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고, 인대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골다공증, 관절염, 인대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은 우리 골수 외에서도 피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빈혈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심한 분들은 숨을 쉬기가 힘들고 운동력도 많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 혈액에 독소가 많기 때문에 혈액이 산독화되게 돼 있고,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또는 인지기능 저하, 자가면역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갈 수가 있고요. 혈액이 산독화가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안 그래도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신장이 나빠졌는데 점점 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이 점점 진해지고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면은, 소변의 색깔은 우리 혈액의 농도를 가장 잘 나타냅니다. 신장이 해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혈액에 독소가 점점 많이 쌓여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변 색깔이 점점 노란색이 됩니다. 소변을 배출해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소변을 배출을 못해요. 그래서 소변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장이 힘들 때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거품을 배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뇨가 있으면 단백뇨를 생각하시는데, 거품뇨와 단백뇨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거품뇨는 우리 몸에서 독소가 많아서 신장이 애를 써서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신장이 망가진 사람은 거품뇨가 있을 때 단백뇨가 같이 공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품뇨만 있다 그래서 꼭 단백뇨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품뇨가 있다면 벌써 신장의 기능이 저하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혈액에 독소가 쌓이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염증 반응, 그리고 균들에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는 미세한 감염이나 아니면은 더 심각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장의 기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즉 우리 식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근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 세 번째는 오이, 네 번째는 돌, 미나리입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이 4가지 음식들은, 첫 번째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장 질환도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고요. 비트는 신장을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분들은 빈혈이 있기 마련인데 이 비트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이뇨작용에 아주 좋은데요. 이 신장에서 원활한 이뇨작용을 통해서 독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이는 아주 신장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는 돌미나리입니다. 이 돌미나리는 약초과예요. 신장을 정화시켜주고 또 혈액을 해독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돌미나리를 섭취하실 때는 약초과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적정량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돌미나리랑 물미나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미나리랑은 다른 작용을 합니다. 물미나리를 먹으면은 기생충의 숙주가 될 수 있고 거머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미나리는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음식을 적절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면은 신장 기능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신장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금 네 가지 음식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그대로 살아있는 형태로 먹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리법 없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녹즙기를 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녹즙기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갈고 찢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영양분이 다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짓 이겨서 짜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영양분을 파괴시키지 않고 최대한 축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즙으로 먹을 때 있는 이점은 첫 번째, 흡수율이 아주 높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섬유질 제거입니다. 어떠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간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소화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섬유질이더라도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즙으로 드신다면 흡수율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돼서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즙을 내 먹으면은 농도가 짙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농도가 짙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면 만들수록 수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녹즙을 짜면은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농도가 짙어지는 것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즙은 농도가 짙은 음식이 아니라 수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드시면 아주 좋은데 신장 기능이 벌써 이상이 있다는 분들은 꼭 상담을 하고 드셔야 됩니다. 지금 신장 기능이 이상이 있다는 것은 채소에 있는 칼륨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대사를 못 한다는 건데, 그런 분들은 함부로 생즙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생즙을 먹고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신과일입니다. 어떠한 음식군보다도 가장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유기산이 정말 풍부한데 이 유기산이 정말 독특한 게 산의 역할도 하지만은 간으로 와서는 일정한 유기산들은 알칼리화가 돼요. 그래서 산과 알칼리화가 공존하면서 유기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알칼리는 산화됐던 혈액을 약알칼리화시키는 놀라운 해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일을 열심히 드셔야 되고요. 또 이 비타민 C와 E는 아주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에 독소가 쌓이잖아요. 그 쌓인 독소를 이 비타민 C와 E는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폴리피놀 이런 것들은 혈관의 벽을 재생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을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예방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과일을 꼭 드셔야 됩니다. 만성신장 질환은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눠놨는데요. 이게 바로 사구체 여과율을 베이스에서 나눠온 단계입니다. 내가 3기, 4기, 5기라면은 정말 유념하셔야 되고요. 2기인 환자분들도 꼭 상담을 통해서 과일을 섭취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신장 질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과일은 필수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먹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질병의 치유에 꼭 필요한 신과일을 먹지 않으면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되는데, 내가 만성신장 질환이 있다 2기부터 5기까지의 환자들은 꼭 유의하시고 주의하셔서 과일을 섭취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하기를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신장 결석이 잘 생기고 신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은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인데요. 삶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무기화돼서 결석의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또 다른 게 있는데 바로 비타민 D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D 영양제나 비타민 D 정맥주사는 연부 조직에 석회로 쌓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혈관, 임파관, 관절, 뼈, 조직들입니다. 이러한 곳에 비타민 D를 먹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석회로 쌓여
쌓이고 우리 신장 결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염식입니다. 소금은 NaCl이에요. 바로 염화 나트륨인데 이게 무기미네랄 상태로 존재합니다. 고염식을 하면은 신장 결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비타민 D 먹지 말고 소금 줄이고 삶은 채소 그만 먹고 생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신장 결석 환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들을 피하셔야 돼요. 신장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앓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혈액순환 저하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신장에게는 치명적인 질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을 앓고 계신다면 신장에 특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갱년기 여성분들은 신장 질환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갱년기라는 것은 우리 성선에서 에스트로겐이 저하가 되면서 일어나는 것을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여성의 호르몬을 대사를 책임지고 생식 기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칼슘의 흡수를 극대화하고 칼슘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저하가 되면서 칼슘의 활용과 흡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신장이 부담을 받기 시작을 하고 독소가 잘 걸러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독소가 쌓이는 것이 혈액뿐만 아니라 방광에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갱년기 여성들 보면은 소변의 양의 변화가 있다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잠에 깨서 소변을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야뇨를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신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지 혈액의 농도가 적당해지고 이 적당한 용도가 있어야지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할 때는 첫 번째, 목이 마르면 무조건 드셔야 돼요.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내신경이 보내는 신호고요. 두 번째는 내 소변색이 짙다. 그러면은 무조건 소변색이 투명해질 때까지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은 언제 먹으면 좋으냐?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번 드세요. 우리가 잘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혈액의 농도가 어느 정도 짙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300에서 많게는 500cc 정도를 먹어주면은 이 물은 소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바로 소장에서부터 흡수가 일어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혈액의 농도를 옅게 만들어주고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대를 피하셔야 돼요. 식사 시간 바로 전이나 식사 시간 바로 후 또는 식사 시간에 물을 먹게 된다면은 위산이 희석이 됩니다. 안 그래도 현대인들은 수많은 과로나 안 좋은 식생활 습관 때문에 거의 다 위산이 저하가 돼 있거든요. 많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물까지 섭취해서 희석이 된다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위에서 비워지는 시간은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입니다. 식사 후에 2시간 반 후에 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인데 하버드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 성인 남자들은 3.7리터를 먹어라. 그리고 여자는 2.6리터를 먹어라 그러는데 이거는 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셔주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신장 건강과 결석을 예방하는 식습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몬즙이에요. 우리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선 방지합니다. 그리고 결석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해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계속 수시로 마셔준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몬수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식한상 레몬수 김병재 박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버드에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 신장 결석이 있어서 오는 환자들한테 저희 의사들이 추천해줬던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채소입니다. 왜냐하면 생채소에 있는 살아있는 칼슘은 옥살산을 결합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세요. 시금치를 먹으면은 삶아 먹어야지 옥살산 돌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하버드 대학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채소는 생채소를 먹어야지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칼슘이 옥살산을 결합해서 배출한다. 그래서 생채소 많이 드시고 레몬수, 레몬즙 드시고 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비만을 얘기할 때 너무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식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한 방법은 뭐냐면은 당근과 씨앗을 같이 짠 당근 씨앗즙으로 식사를 다 대처하고 중간중간에 레몬즙 많이 먹고 130kg 정도 나가던 친구가 3개월 만에 60kg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 이런 신과일들을 많이 드셔주면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더라도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살을 빼고 싶어도 굶은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근데 굶기 시작하면은 이 에너지를 차단을 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 인체는 에너지를 어디서 가질까를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단백질과 지방이 남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지방을 태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큰 오해입니다. 지방은 태우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태우기 시작을 해요. 이 단백질을 태워서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이 아미노산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을 하는데 아미노산이 에너지로 태워지면서 발생되는 물질이 젖산입니다. 이 젖산은 우리 혈액의 독소입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저하를 시킵니다. 이 독소는 우리 몸에 근무력증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키고 관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질병을 일으키는 다이어트입니다. 비만의 원인은 에너지 대사를 하지 않고 저장 대사만 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게 비만입니다. 에너지 대사를 하게끔 몸을 만들어야지 비만에 걸리지 않고 비만에서도 나을 수가 있는데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 몸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이고 두 번째는 근육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을 할 때 간이 편안한 식생활을 해주고 간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식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식생활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생채소, 신과일입니다. 우리가 생채소를 많이 먹어주면은 간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재료인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하고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건데 그 상태로 먹어줘야지 우리 간이 그 영양을 가져다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에너지 대사를 해서 음식과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추천드릴 거는 사과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아주 풍부해요. 또 섬유질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장 운동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사과에는 아주 독특한 영양소인 케르세틴과 우르솔산 같은 항산화제와 강력한 유기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항산화제는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튀김을 먹었어요.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식품을 쓰고 있는 인지질이 과산화지질로 변하잖아요. 과산화지질은 혈액 안으로 들어와서 활성산소의 역할을 하는데 이 활성산소의 역할이 뭐냐면은 혈구들을 파괴합니다. 적혈구를 파괴하고 백혈구를 파괴하고 혈소판을 파괴해요. 그렇게 되면은 혈관 안에서 파괴된 혈구들이 점점 들러붙어서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케르세틴과 우르솔산 같은 항산화제와 유기산이에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만이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간세포의 기능이 점점 올라갑니다. 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가 극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 이런 신과일들을 많이 드셔주면은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사과에는 이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해요.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각종 혈관에 지방이 낄 뿐더러 아니라 혈관 자체도 살이 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꼭 필요한 해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과에 있는 풍부한 비타민 C와 E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꼭 껍질과 같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빨간 껍질에는 어마어마한 항산화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산화제가 징집이 돼 있는 게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를 보면은 색깔로 나타납니다. 사과를 고르실 때도 빨가면 빨갈수록 더 좋아요. 사과를 먹는 올바른 섭취 방법은 껍질과 같이 먹는 겁니다. 이 사과를 섭취하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사과를 먹지 말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건강 상식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아침과 점심은 충분한 에너지를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진대사나 기초대사의 능력이 현저히 올라가고요. 장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장내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향상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 양질의 생채소와 좋은 통곡식, 생씨앗이 위주인 식생활을 하시고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드시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에너지를 쓰는 일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혈액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재충전하고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사과와 같은 과일을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사과보다 다이어트에 더 효능적인 과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을 드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입니다. 비타민도 많고 유기산도 많아서 우리 혈액순환을 좋아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이유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아주 징집되어 있는 신과일이 바로 레몬입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과 같이 신과일이 직접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역할도 하고 또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대량 공급해서 원활하게 지방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레몬은 에너지 또한 풍부해요. 레몬을 먹고 운동을 하면은 일석이조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복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때 에너지가 결핍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 주스와 자몽 주스와 오렌지 주스를 30분씩 간격을 두고 한 1리터 정도를 마셔요.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요. 에너지를 더 만들기 위해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육은 증가하고 지방은 점점 빠져서 몸이 슬림하면서 쫙 붙는 근육으로 변하게 돼요. 비만이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아침에 레몬과 신과일을 충분히 먹으면서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과일만큼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 채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근입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핵심 영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칼슘입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간이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또 우리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영양입니다. 에너지 대사는 간과 근육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장기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산화되기 시작하면은 알뷸민이라는 혈전 단백질에서 살아있는 칼슘이 떨어져서 우리 혈액을 다시 약알칼리화 시킵니다. 칼슘은 강력한 알칼리 인자예요. 활성산소든지 정제된 당이든지 이러한 독소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혈관 안에 효소화된 칼슘이 떠다닙니다. 당근에 있는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다 잡아서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강력한 해독 인자이고 알칼리 인자입니다. 간의 신진대사와 간 세포 회복에 필수인 영양입니다. 근데 이 칼슘이 우리 근육 생성에도 꼭 필요합니다. 아미노산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합쳐져서 근육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 단계에 꼭 필요한 게 대량의 살아있는 칼슘이에요. 대량의 살아있는 칼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채소가 당근입니다. 당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생으로 대량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생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영양소의 보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의사들이 이제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륨 때문에 채소를 삶아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칼륨도 채소에 있는 영양이에요. 칼륨만 딱 죽여버리고 나머지 영양은 딱 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같이 영양이 파괴가 돼요. 채소를 삶아 먹게 된다면 다수의 영양이 파괴됩니다. 당근도 다르지 않아요. 심각한 에너지 대사에 기능 저하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결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량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당근을 대량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즙으로 내서 마셔주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당근 주스를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드셔야 되고요. 한 번 시작할 때 200cc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침 드시기 전에 200cc, 점심 드시기 전에 200cc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비만을 얘기할 때 너무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영양은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 한 친구는 이제 30대 중반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방법은 뭐냐면은 당근과 씨앗을 같이 짠 당근 씨앗즙으로 식사를 다 대처하고 중간중간에 레몬즙 많이 먹고 130kg 정도 나가던 친구가 3개월 만에 60kg가 빠졌어요. 비만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먹는 에너지를 태우지 못하는 대사다. 저장만 하는 대사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이해이고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 당근, 또 레몬을 드실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당근과 사과, 레몬은 우리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음식이고 꼭 필요한 음식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더라도 과일과 채소를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갑니다. 위산이 쫙 나오면서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연동운동이 쑥쑥 내려가면은 여기 유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음식이 다시 위로 탁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연동운동으로 밑으로 내려져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채소와 과일을 같이 먹으면은 안에서 다 섞여 버려요. 유문이 닫혀 있는 거를 여는 센서는 이게 얼마나 당분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과일은 과당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당분화가 빨리 돼요. 당분화가 됐다는 것은 액체화가 됐다는 소리고 채소는 아직 당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덩어리로 남아 있어요. 액체화된 당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원활하게 일어나지만은 덩어리가 남아있는 채소는 소장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가스가 만들어져요. 이 활성산소는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요. 완화하기 위해서 점액질을 가져다가 덮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유익균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유해균만 계속 번식을 하게 됩니다. 장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왜냐면은 영양분이든 독소든 가장 먼저 흡수해서 가는 곳이 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장의 상태가 안 좋아졌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고 살이 찐 분들은 위산이 전부 다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에는 물들이 흐르면서 포도당이 흡수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고체가 있으면서 소장에서부터 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변들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서 소장에 과잉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려고 살 빼려고 먹은 과일과 채소를 같이 섞여 먹는다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꼭 따로 드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 먹느냐? 과일은 식전 1시간 전에 드셔야 되는데 이게 양에 또 문제가 있어요. 1시간 전에 먹더라도 소량은 괜찮은데 대량을 1시간 전에 먹으면은 위에서 음식이 비워지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를 한 반쪽 정도 먹었어요. 그러면은 금방 소화가 되기 때문에 1시간 만에 그걸 내보낼 수가 있어요. 사과 반쪽을 먹는다면은 1시간 정도의 토울은 좋지만은 대량을 먹는다면은 1시간 토울로는 부족하다. 그럼 내가 과일을 많이 먹고 싶어요. 어떻게 먹느냐? 저녁에 그냥 과일만 풍부하게 드시면은 시간 구애 없이 좋아하는 과일, 몸에 좋은 과일 많이 드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과일즙으로 드시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녹즙을 짜면은 섬유질이 완전히 제거가 돼요. 그러면은 소화시킬 필요가 없이 우리 위에서 즉각 내보냅니다. 과일즙으로 드시든 저녁에 과일을 따로 드시든 그리고 채소는 썩지 않는 이 합식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히려 살을 찌우고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식단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심각하게 결핍된 식단입니다. 비만은 생채소와 생과일과 생씨앗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생활 습관을 고치시고 에너지 대사를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튀김 그리고 후라이팬에 볶은 음식 급격히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간식은 우리 간이 쉴 틈을 주지 않고 안 그래도 피곤한 간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간이 또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을 잘 지켜주면은 충분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살을 찌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로하는 운동이에요. 과로를 하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받는 장기가 간입니다. 간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에너지 대사로 우리가 운동은 하지만은 에너지를 태우지 못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과로하는 운동은 저장 대사를 하게끔 해서 살을 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지 과로가 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원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충분해야지 간이 지방을 태울 수가 있어요. 간이 피로하지 않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운동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법은 뭐냐면은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근육이 에너지 대사를 하는 장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비만에서 해결하는 것은 면밀히 따지자면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꼭 하시고 충분한 에너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과일이 당뇨 예방과 치료에 좋다는 윤언들이 있는데요. 과일은 유기산이 많아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외에도 강력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피놀이 풍부해서 독소를 다 내보내고요.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들이 들어있어서 혈관의 환경을 아주 좋게 개선을 합니다. 확실하게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과일입니다.
당뇨의 치유에 있어서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영양입니다. 고혈압, 고지혈보다 훨씬 무서운 질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입니다. 인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피가 필요하고 그 피가 가는 혈관이 깨끗해야지 각 세포로 가는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운반이 돼서 세포가 신진대사를 하게 되고 이 신진대사가 원활해야지 장기가 건강할 수가 있는데 당뇨는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혈액순환을 저하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심각한 합병증들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들을 보면은 혈관이 징집되어 있는 곳에 합병증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즉 콩팥은 핏 덩어리예요. 핏 덩어리인 장기에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서 신장 세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기능이 저하되고 재생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질병이 바로 만성신장 질환입니다. 만성신장 질환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 골다공증, 요독증, 빈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투석을 하게 되고요. 또 모세혈관이 징집되어 있는 기관인 눈에 합병증이 일어나면은 녹내장부터 심각하게는 망막 질환으로 실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당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소장으로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흡수가 된 이 포도당은 간으로 가요. 그러면은 간에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에너지 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어느 정도는 우리 혈중으로 내보내고 어느 정도는 간에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피하 지방이나 근육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간 기능 세포의 저하로 인해서 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공복혈당은 150 이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의 초기 단계나 벌써 당뇨에 걸린 상황인데요.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간 기능의 저하로부터 에너지 대사의 저하가 당뇨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될 때 현대인들이 간을 피로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당뇨에 걸리게 하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들은 크게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결핍된 식생활입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간이 기능을 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생활을 할 때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어주지 않아요. 생채소와 생씨앗이 결여된 식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이 소화불량이 되게 되면은 음식이 소장 안에서 썩게 되고 가스가 발생해요.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과식, 간식, 충분히 씹지 않는 것, 그리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 합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소와 산나물 같이 섬유질이 많은 것을 삶은 식생활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생활 습관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장에 이것들이 껴요. 장벽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장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유해균이 점점 번식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과로예요. 요즘 너무나 바쁜 생활에서 우리가 과로를 하게 될 때 피로 물질들이 나오고 더 심각한 거는 활성산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식생활과 과로하는 생활 습관이 뇌신경 세포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요. 뇌신경 세포가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과 담배를 하게 되면은 벌써 불붙은 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간을 나쁘게 하고 제대로 에너지 대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당뇨의 초기 단계입니다. 과일이 당뇨 예방과 치료에 좋다는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과일이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 보면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담배는 피면서도 과일을 먹지 않겠다는 환자들까지 저희가 보게 되는데 당뇨에 걸리는 이유를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당뇨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에 걸리는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당뇨예요. 그렇다면은 왜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췌장을 보면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의 기능 저하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단 게 많이 들어가서 기능을 저하시키느냐?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췌장세포로 가는 혈관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게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은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관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유기산이 가장 많은 게 신과일입니다. 당뇨의 치유에 있어서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영양입니다. 과일은 유기산이 많아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외에도 강력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피놀이 풍부해서 독소를 다 내보내고요.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들이 들어있어서 혈관의 환경을 아주 좋게 개선을 합니다.
요즘에는 단 과일이 많아져서 어떤 과일은 설탕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들조차도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과당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의 과당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과당은 정제된 과당이고요. 다른 과당은 천연의 과당, 즉 과일 안에 있는 과당을 얘기합니다. 정제된 과당은 빵, 국수, 시리얼, 과자 이러한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에 지방으로 끼고요.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천연의 과당, 즉 과일에 있는 과당은 정제된 과당과는 달라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응집체예요. 이 응집체가 있기 때문에 천연의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좋은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혈관을 청소해 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딱 제거하면은 과일에 있는 과당도 정제된 과당과 보면은 똑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과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주 확연하게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UC 샌프란시스코라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다른 음식은 그대로 다 먹었어요. 한 가지 딱 구분을 둔 게 뭐냐면은 그룹 A에서는 계속 과자를 먹이고 정제된 과당이에요. 그룹 B는 그 정제된 과당을 과일로 바꿨어요. 딱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러 체중도 그대로 뚱뚱하게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딱 달라진 거는 정제된 과당을 과일에 있는 천연의 과당으로만 바꿨을 뿐인데, 이거를 먹은 아이들의 건강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정제된 과당과 천연의 과당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보여준 연구입니다.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레몬, 자몽, 오렌지, 사과, 그리고 블루베리입니다. 다 신과일들이에요. 이 신과일들에는 유기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한두 가지 유기산이 아니라 보통 한 과일에 10개에서 20가지 유기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유기산이 더 놀라운 것은 간에 와서 알칼리화 된다는 겁니다. 산과 알칼리가 공존하면서 혈액순환에 아주 놀라운 효과를 끼치는데요. 그 중에서 레몬은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또한 아주 좋은데,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일을 아주 열심히 먹는다면 당뇨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금 제가 소개시켜준 네 가지 과일을 계속 드시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피로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몸에서 피로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간이 회복한다는 소리인데요. 간으로 가는 혈액이 좋아졌다는 소리고, 간에서 해독 능력이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혈관으로 모여진 게 우리 몸이거든요. 그리고 폐쇄 회로예요. 이 피가 전신을 돌고 돌아요. 과일을 드시면은 어디 한 군데의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있는 증상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러지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면역성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게 알러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몸의 면역성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가 개선된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제가 많이 목격한 거는 관절염이 정말 많이 좋아지세요. 퇴행성 관절염이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레몬과 블루베리와 사과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을 정말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저녁에 과일 식사를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바쁘고 과로하고 해서 간이 힘이 들고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위가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집에 옵니다. 이렇게 될 때 간을 쉬게 해주고 위를 쉬게 해줘서 다시 재생을 도와주는 방법이 소화에 부담이 안 되는 한 끼의 과일 식사입니다. 이 과일 식사를 하는 방법은 신과일은 신과일대로, 단과일은 단과일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단과일에는 과당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신과일에는 유기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당이 살짝 적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약간 느려요. 같이 드시면은 약간의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단과일 예를 들어 드리면은 배, 감, 바나나, 멜론, 두리안 이런 것들이 단과일이에요. 신과일은 신맛과 단맛이 공존하는 것이 신과일입니다. 복숭아, 딸기, 오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과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시고요. 양은 풍족하게 드세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우리 위와 간이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던 우리 간이 쉬고 우리가 충분히 좋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간이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위가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섭취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과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밥만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당뇨 약은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과일을 드시면
드시면서 생채소와 합식법에 맞게끔 같이 드셔야 돼요. 한 끼에 같이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침, 점심에는 생채소를 충분하게 드시고 저녁에는 과일만 드시고 또 약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당뇨에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각 개인의 몸의 상태에 맞게끔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되는 팁이 있는데 신과일인지 즉 유기산이 많은 과일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거는 황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 황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은 뭐냐면은 바로 석류입니다. 황산화 지수로만 따지면은 석류만큼 황산화 물질이 많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당뇨 회복에 석류 또한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석류를 얘기하면은 안에 있는 에스트로겐이에요. 내가 작은 근종이 있는데 내가 유방에 몽울이 있는데 유방암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석류에 많고요. 또 콩에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유방암이나 근종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여러 차례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결과이기 때문에 안심해서 드셔도 됩니다. 지금 당뇨가 싫고 옆에서 당뇨에 걸리는 많은 사람들을 봐서 내가 정말 당뇨라는 병에 걸리기 싫다. 그래서 예방을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당뇨에 걸려서 지긋지긋하다. 합병증도 지긋지긋하다 하는 분들이 꼭 끊어야 되는 세 가지 음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은 섬유질입니다. 이 삶은 섬유질을 먹게 된다면 그 안에서 많은 무기 미네랄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채소를 데쳐 먹는다든지 삶아 먹는다든지 산나물을 먹는다는 건데 혈관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우리 혈관을 막는 점액질을 생성하는 음식들입니다. 점액질을 생성하는 음식들은 바로 맵고 짜운 음식입니다. 옛날에 술을 먹고 매운 해장국을 먹으면 콧물이 나오고 가래가 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만큼 빨리 자극적인 음식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점액질을 생성해내고 그 점액질은 우리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맵고 짜운 음식 줄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음식은 바로 튀김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가열해서 튀기기 때문에 식품에 있는 모든 영양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식품을 둘러싸고 있는 인지질을 과산화 지질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음식을 꼭 끊으셔야 됩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최고의 생활습관은 바로 간을 편안하게 하는 생활습관입니다. 간을 괴롭히지 않아야지 당뇨의 시작조차 하지 않거든요.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생활습관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화불량이 없는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면 음식이 장에서 썩어서 방기가 발생합니다. 이 방기가 발생할 때 활성산소가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삶은 섬유질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장벽에 쌓이게 되고 장주름이 있거든요. 그 주름에 계속 끼게 돼 있어요. 유해균을 번식시킵니다. 세 번째는 과로를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햇볕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쬐어주시고 또 식생활도 잘 챙겨 드셔서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는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술, 담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술, 담배는 우리 간에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생활 습관을 하게 된다면 간세포가 기능을 원활하게